국세청 조사팀에서 요즘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사하는 대표자나 그 가족들의 SNS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온라인 자랑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고객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조사 기간 중이라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7년, 8년에 한 번 승진을 합니다. 평생 한 번 승진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승진을 포기하고 사느냐?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전국에 2만 명의 탈세 정보 수집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보 자료라는 게 뭐냐면 국세청 직원이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전산 자료를 조회를 해서 구체적인 탈세 예상액까지 예측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제보할까요? 나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 이걸 제보할까요? 아니죠. 제 주위에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제보하는 거죠. 제가 이 통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숫자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조사가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업과의 계약은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를 하셨을 거예요.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은 인지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1,000만 원 이하의 거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인식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거래라도 계속 반복적인 거래라면 STR로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FIU 심사분석과로 자료가 가죠. 그 다음에 이 FIU 심사분석관에서 이 만든 자료는 각 해당되는 국세청,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으로 보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자료를 받으면 즉시 조사할 사람과 누적 관리할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문제 없는 자료라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늦게 제출하면 나중에 심판 단계나 소송 단계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정기 조사는 무조건 정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 자리에 오류가 있다면 그때 얘기를 해서 바로 잡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저가 양도도 너무나 큰 금액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 증여로 발각이 되는데 차라리 지분을 쪼개서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택한다면 충분히 절세를 하면서 자산의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지 강의를 듣는 분들 같은 훌륭한 분들을 못 만나 뵈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허위 근로소득 지급, 친인척. 발전설비업이라는 업종이지만 법인자금 유출은 유사하게 빠져나갑니다. 대표이사에게 상표권을 되게 비싸게 사들이고 허위 근로 지급하고 매입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매입자료를 받고 매출 대금은 또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대표이사의 현금 매출 누락은 발견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금융거래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인기 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익 금액을 신고를 하겠다. 영업권을 법인전환을 하면서 자녀를 주주로 드린 거죠. 근데 자녀가 법인의 영업권을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그 영업권을 가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법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근거 자료를 좀 만들어 놓았다면 이 편법 증여의 이슈를 좀 피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좀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조사팀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병원비와 학원비. 예를 들어서 직원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정말 다쳐가지고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부 같은 건 너무 뻔하잖아요. 법인카드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곳은 병원비와 학원비는 진짜 좀 주의를 요하는 곳입니다.